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입시 전략 연구소 이도경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이제 연세대학교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이제 2월 말이었죠. 그래서 자유전공 학부 무전공을 262명을 신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진리자유학부라는 이름으로 이제 올해부터 학생들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는 학교를 좀 먼저 좀 분석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세대라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좀 보게 되면 사실 선발 방법의 변화가 크지 않은 대표적인 대학교입니다. 경쟁 대학교인 고려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고려대학교는 매년 뭐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조금씩 변화를 시켰었고, 작년에는 정시에서 심지어 다군에서 파격적으로 학생을 선발했었고, 논술도 부활을 시켰었죠. 거기에 비하면 연세대라는 학교는 이제 작년에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신설된 걸 제외하면 딱히 뭔가 큰 변화는 늘 없었던 학교예요. 자, 그렇다 보니 저와 같은, 그리고 저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입시 전문가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으면 잘 다루어지지 않는 학교예요. 그만큼 변수가 없는 그런 대학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학생들 입장에서 연세대학교를 바라보는 혹은 고정관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일반고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 전형의 경우는 대개 1.2에서 1.3등급 정도, 그리고 Z 점수를 계산해서 한 1.7 이상이 되어야 이제 합격 가능하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서울권 혹은 이제 학군지 일반고 학생은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는 대개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Z 점수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또 종합 전형에서는 연세대는 일반고를 애초에 뽑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식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 보니 차라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고려대학교로 눈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가 경쟁률도 좀 높은 그런 편이에요. 그쵸? 그리고 논술 전형은 심지어 수능 최저도 없고요.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다 보니 또 이 전형은 특목고를 뽑으려고 하는 뭐 그런 인식도 굉장히 강한 학교. 그러다 보니 일반고 학생들은 연세대학교보다는 고려대학교, 고려대가 내 거인 것 마냥 그렇게 많이 고려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건 일반고의 입장이고, 특목고나 자사고 혹은 뭐 강남권에 있는 그 일반고 학생들도 어떤 고정관념은 비슷합니다. 애초에 교과 전형은 안 되는 것이고, 종합 전형을 쓰려고 봤더니 학교 선생님들께서부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학교에서 몇 점 몇 안 되면 안 돼. 쓰고 싶으면 써. 뭐 그러다 보니 딱히 전략이 뭔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가 이제 무려 262명이라는 무전공을 신설하다 보니 이제 이슈가 좀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다가갈 수 있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좀 이런 여지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전공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전공은 표에 보다시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먼저 2유형부터 볼 텐데, 2유형의 경우에는 무전공이긴 한데 선택할 수 있는 학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부 단위 무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광역을 보시게 되면 이 유형이죠. 이 전공으로 입학을 했을 경우에는 어문계열이나 뭐 철학과, 미학과 이런 학과들만 선택이 가능하고, 공과대학도 공과대학 내에 있는 학과들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연세대학교가 작년에 상경과 생명과학부를 정시에서만 이 유형으로 선발했었는데 똑같아요. 상경 계열의 경우에는 경제학과, 통계학과, 그리고 생명과학부도 그 안에 있는 4-5개 학과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1유형의 경우에는 학과 선택에 제한이 없습니다. 메디컬 계열, 그리고 사범 계열, 그리고 이제 실기가 필요한 예체능, 그리고 일부 계약 학과를 제외하고 나면 문이과 모든 학과들을 선택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 보니 굉장히 매력적인 학과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가 이제 올해 1유형으로 262명을 선발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진리자유학부가 262명의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 학과 모집에서 인원들을 축소를 시켰을 텐데, 그러면 학과별 인원 변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과 계열부터 볼 텐데, 제가 노란색으로 음영을 표시해 놓은 학과들은 무전공으로 입학하더라도 선택을 할 수 없는 학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과대학에서는 도고동문, 그리고 사회과학에서는 사회복지와 문화인류, 뭐 신학과를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증감 인원을 보시게 되면 문과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5명 미만으로 축소를 시켰고 상경대학의 경제가 11명 그리고 경영학과가 60명으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축소를 합니다. 뭐 경영학과야 원래 선발 인원 모집 단위가 워낙 컸던 학교이기 때문에 사실 60명이라고 하지만 이걸 다시 전형별로 나누어 보게 되면 크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문과 계열은 다 10명 이내로 대부분의 학과들이 축소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자연계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연계열은 이과대학의 경우는 1명 내지는 2명 정도, 그리고 공과대학에서는 전기전자가 39명으로 많이 축소를 시켰고요. 그리고 기계, 신소재, 뭐 화생공 순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뭐 전체적으로 212명이라는 인원을 이제 기존의 학과별 이제 모집 인원 비율대로 좀 줄여 나갔다라는 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연계열에서도 도시공학이나 건설환경공학 그리고 인공지능융합대학에 속해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 시스템 IT 융합공학 지능형 반도체는 역시나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교육과학대학 사범계열이죠. 교육과학대학과 이제 의대, 치대, 간호대, 약대 같은 메디컬 계열은 증감 인원이 없고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국제대학에서도 생명과학공학 그리고 아시아학은 선택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인원은 경영 그리고 자연계열에서 전기전자나 뭐 신소재, 기계 등 이런 대형 모집 단위들이 좀 크게 줄어든 것 같고, 나머지 학과들은 대개 10명 미만으로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줄어든 인원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러면 전형별로는 몇 명을 선발하게 될 건지 좀 예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지금 전형 계획에 발표되었던 인원의 비율대로 제가 임의로 계산했다는 점, 그래서 실제 인원과 차이가 날 수 분명히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장 많은 인원을 축소시켰던 경영학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총 60명을 줄이게 되는데,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는 9명이 줄어든 34명, 그리고 활동 우수형은 46명에서 10명이 줄어든 36명, 그리고 논술은 12명, 그리고 정시는 34명이 줄어든 121명을 선발할 수 있겠죠. 전기전자의 경우도 31명에서 25명, 그리고 활동 우수형의 경우는 36에서 29명, 그리고 논술은 28명, 그리고 정시는 62명을 좀 선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좀 크게 인원을 축소시킨 경영이나 전기전자의 경우는 학생들이 표면적으로 느끼는 인원 자체가 좀 줄어든 게 확인되기 때문에 아마 학생들도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원서 쓸 때 많이 줄어드는 인원 때문에 좀 고민이 된다 정도의 느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10명 미만으로 줄어든 언론 홍보학부를 보시게 되면 교과에서 1명, 그리고 활동 우수형에서 1명, 그리고 논술에서 1명, 정시에서 3명 줄어들어서 사실 크게 원 인원과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어떤 입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볼 때 크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줄어드는 인원들 때문에 충원율에는 영향을 줄 수 있긴 하겠지만 기존의 연세대학교가 형성하고 있었던 입시 결과와 비교했을 때 뭔가 두드러지거나 또 이례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가 좀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러면 전형별로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교과 전형부터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교과 전형에서 어떤 입결에 영향을 주려고 하면 수능 최저가 변화를 했거나 아니면 선발 인원이 대규모로 변화해야 돼요. 작년에 세종대학교가 그랬던 것처럼, 혹은 뭐 점수 산출 방식의 변화를 하거나, 혹은 경쟁대학, 뭐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가 되겠죠. 경쟁대학의 큰 변화로 인해서 뭐 연세대학교가 영향을 받는다든지 이런 변수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변수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한양대학교를 예시로 올해 연세대학교 교과 전형의 어떤 입결과 경쟁률을 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양대학교도 작년에 한양 인터칼리시 학부를 40명을 교과 전형에 선발하면서 가장
많은 큰 모집 단위였어요. 그래서 경쟁률을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자연계열 학과 기준으로 가장 높았던 것이 유기나노 그리고 미래자동차 그 다음이 이제 한양인터칼리지 무전공이 19.6대 1을 보였어요. 자, 대형 모집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경우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30명, 40명의 대규모 대형 모집 단위가 될 경우는 경쟁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원서를 지원하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교과 전형은 안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선발 인원이 많은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경쟁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경희대학교도 작년에 비슷한 경우였었는데 경희대학교가 2024학년도죠. 2024학년도에 12명을 선발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큰 모집 단위가 아니었는데 작년에 49명으로 굉장히 증원을 했죠. 그랬더니 경쟁률이 약 12대 1로 그 경희대 서울 캠퍼스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경쟁률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입시 결과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입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한양대 인터칼리지가 1.45등급으로 자연계열 기준으로 내렸을 때 좀 높은 곳에 위치를 했었어요. 자, 대형 모집 단위가 될 경우에는 지원자가 당연히 제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면 합격 가능권에서 점수가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이 됩니다. 지금 한양인터칼리지가 합격자, 등록자의 평균이 1.45등급인데 밑에 있는 산업공학과도 1.45등급으로 동일해요. 근데 하지만 이 1.45등급을 등록한 학생들의 어떤 분포도는 완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한양인터칼리지는 1.45를 기준으로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할 수밖에 없고 소수 단위, 5명, 3명 뽑는 이런 소규모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분포가 넓어질 가능성 그리고 펑크의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대형 모집 단위가 될 경우는 펑크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전체 입결도 좀 상위권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인문, 자연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한양대학교 입결 중에서 하단에 있는 원자력공학과라는 학과가 있는데 작년에 5명을 선발했고 지금 등록자의 평균이 1.6등급이에요.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는 학생 케이스 하나가 지금 1.9등급대에서 추가 합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사실 한양대학교라는 학교를 놓고 봤을 때 1.9등급대가 들어갔어라고 한다면 약간 좀 펑크의 여지,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물론 문을 닫고 간 학생의 성적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소수 모집 단에서는 펑크 가능성이 좀 있지만 대형 모집 단위에서는 많지 않다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볼 때 262명 중에서 적어도 100명 내외 정도 대형 모집 단위가 될 것 같은데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도 이랬을 때 선발 방식을 기존의 활동우 수형과 동일하게 가져갈지 아니면 변화를 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작년에 성균관대가 자율전공으로 114명을 선발했었는데 원래 성대는 의대나 사범계열을 제외하고는 면접이 없는 종합전형인데 이 자접만 면접을 실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연세대학교도 동일하게 가져갈지 아니면 자접만 진리자유학부만 별도의 어떤 선발 방식을 적용을 할지는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 입결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정성평가이고 뭐 정확히 등급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무전공을 지원하는 학생 입장에서 자연계열 학생은 수학 중심이에요. 수학 중심의 과학교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고 인문계열은 사회 그리고 영어 중심으로 좀 평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해당 교과에 좀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이런 무전공으로 좀 들어가 보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논술 전형은 아마 인문과 자연으로 분할 모집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한양대학교가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인문, 자연을 분할해서 모집할 것 같고 사실 연세대 논술 전형은 외고나 국제고, 과고 이런 특목고 학생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것은 맞는데 학과를 찾아 들어가려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발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인원만큼이 이제 진리자유학부로 선발할 것이니까 그 학생들이 보고 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한양대학교처럼 한양대학교 작년에 논술 전형 그 인터칼리지는 수능 최저가 있었거든요. 다른 학과는 없지만 연세대학교는 원래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죠.
도입할지 그렇지 않을지는 이제 최종 수시 요강이 발표되어 봐야 좀 정확해질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는 제가 서울대학교와 이제 고려대학교의 2014학년도 입시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 진리작부의 무전공을 작년에 고려대학교처럼 다군으로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 입장에서 이제 작년에 고려대학교 다군의 정시 입시 결과를 봤을 때 학교 입장에서 딱히 장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같이 가군에서 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모집 유형은 인문 자연을 구분하지 않는, 그리고 연세대로 따지면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동일한 통합 선발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모집 단위로 선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입결을 보시게 되면 서울대학교는 지금 자유전공 학부가 수리과학부, 전기전자, 컴퓨터, 통계 다음으로 높았어요. 그러니까 메디컬을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높은 입결을 보였는데, 반대로 고려대학교의 경우는 상위권이 다 자연계열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고, 자유전공 학부는 지금 약간 중상위 정도로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거예요. 고려대학교가 2014학년 때 자유전공 학부를 선발할 때는 대부분의 자연계열 학과는 진입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문과학과이고 일부 컴퓨터 과학이나 데이터 과학 등 한 4개 학과 정도만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한테는 매력적인 학과들이 아니었고, 이 대학도 역시나 인문계열로 분류를 해놓고 있었어요. 근데 2025학년도 작년 정시에서는 고려대학교 자율전공학부도 똑같이 메디컬과 계약학과, 뭐 사범계열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모든 자연계열까지 다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입결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 실제 저희 메가스터디 예측 서비스 상에 형성되었던 점수들도 상위권 학과와 비슷한 점수를 보였기 때문에 2024학년도와 같은 입결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자율전공학부, 특히 1유형의 경우는 자연계열 상위권 학과와 비슷한 형성, 비슷한 라인의 형성이 될 거다. 그래서 상위 한 20-30% 건에서 입결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역시나 그렇다 보면 자연계열 학생들, 특히 수학의 표준 점수가 높은, 미적분의 표준 점수가 높죠, 확통에 비해서. 그런 자연계열 학생들이 좀 더 강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예상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연세대학교 진리자유학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수시 요강, 정시 요강이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인원이 어떻게 분배가 되고 어떤 선발 방법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뭐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뭐 한양대학교 등등 상위권 대학교와 비교했을 때 입시에 큰 영향을 줄 만큼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정도가 예상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연세대학교 요강이 발표되면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